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사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주역점을 보면 대단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파란 카드 한 장, 빨간 카드 한 장만 잡으시면 바로 점치는 것이 끝나고, 파란 카드, 빨간 카드가 가리키는 해당 페이지로 가기만 하면 점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책 뒤에 있는 카드지의 이를 잘라서 카드로 만드시기는 해야 합니다. 파란 카드 한 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 장 잡으시면 점치는 행위는 끝납니다. 파란 카드와 빨간 카드가 가리키는 페이지로 가시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페이지의 좌측에는 괴사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의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사전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고 실력이 쌓이시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연애를 하려는 분, 확장 이전 개업을 하시려는 분, 건강이 안 좋다고 느껴서 조심하시는 분이 만약에 흉이나 대흉을 잡으시면 연애하시려는 분은 상대의 신원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장 이전 개업하시려는 분은 일단 흉이나 대흉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쉬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면 정밀 검사를 해서 병이 더 중하게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기흉을 점치는 방법입니다만, 역학을 하시는 철학관 사장님이나 무당들은 주역점 카드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를 더욱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용편인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는 대단히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타로처럼 애매하게 말하지도 않고 무당처럼 거짓말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파란 카드 중에서 16매를 골라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애하려는 사람의 마음, 썸 타고 있는 상대의 마음, 동업자의 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예습은 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시기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거의 3년 전에, 2년 한 8개월, 3년 전에 쉬시위안 서희원과 남편이 된 구준엽의 명식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러브 스토리라고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시절의 쉬시위안이나 구준엽에 관한 궁합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갈망하는 것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거의 3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2월인가 결혼을 하고 아마 영상을 3월이나 4월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희원, 우리 한글로 발음하겠습니다. 쉬시위안이라는 중국 발음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워서 그냥 한글 서희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마 2월 1일 전후 1월 말 2월 초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갑진년 정축월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 2월 1일 이 사이 이 경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준엽의 이야기는 1차 하지 않고 서희원의 명식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지가 않고 약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
저 사주 이야기하는 저를 너무 욕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원의 경우는 병진, 정유, 신묘입니다. 이 사주는 양인격 사주입니다. 성격은 대단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화, 정화라는 이 관성이 정편 혼잡입니다. 있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정편 혼잡의 경우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관이 오는 경우, 상관이 오는 경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금의 상관은 임수, 해수 이렇습니다. 이 사주는 유금이 월지에 있고 일간의 신금이니 양인격 대단히 강합니다만 재관이 너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가 없어서 가장 문제점입니다. 수가. 그런데 이 수도 개수가 오면 정계충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개수가 오면 정계충으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상관은 아니지만 식신이지만 식과 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수가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공대운 초반에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공대운 후반에서는 이 개수의 힘이 빠져나가고 난다면 조금은 편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화가 오는 게 사가 이게 정관입니다. 정관이 올 때는 그래도 조금 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기는 일간 신금 옆에 관성이 바로 있기 때문에 관성의 극을 받습니다. 양인이고 대단히 젊을 때는 이를 깨물고 악착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화의 극을 받으면 신금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남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이 갑진년 2025년 3월까지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에 갑이 와서 일간 갑과 충돌을 하니 신금은 6월에 난 신금이라 양인이지만 2024년 갑진년의 갑도 일지묘를 둔 양인입니다. 양인과 양인이 충돌하니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갑진년으로 따지면 2024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3일경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력 1월 2025년 양력 1월이 정축월입니다. 강한 화의 세력이 오니 내 힘은 약해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약해져 있는 체력과 나의 모습이 바로 정화의 공격을 받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미 사공대운의 개사라 사운이 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건강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신금에게 개수가 아니고 다른 수가 있었다면 식신이 있었다면 식신 아니고 상관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어디에서도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토 안에 개수가 있지만 이것은 벌써 내 자식의 힘으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식이 없기 때문에 단명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